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논상관 치운론이에요. 이것은요, 상관격이니까 결국은 흉격이죠. 그러면 재에서 쓰라는 거예요. 재하거나 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건이 하나 반드시 따라있죠. 재하거나 화할 때 그 작용을 할 때 일간을 쳐다봐야 돼요. 일간을 안 쳐다보면 안 돼요. 일간이 강해야만이 재하든 화하든 그걸 쓰는 겁니다. 물론 재할 때는요, 일간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일간이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인성을 쓰면서 재에서 쓰는 거예요. 상관을.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요, 심혈점 도자군요, 상관 용제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상관용제. 이건 물론 인비가 필요해요. 인수와 비견이 필요하죠. 왜? 상관에서 재성을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려면 일주가 튼튼해야 있겠죠. 예, 그래서 제왕이 신경하니까, 뭐 상관도 있고 재성도 왕하니까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 비가 유리하다. 만약 신강하고 재천, 재성이 천하다라고 아니다. 신강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재운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상관운도 좋고요. 일간이 강하니까요, 운을 볼 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방의 사주가요, 토금 상관격이에요. 토금 상관격에 이게 분명하게 지금 상관이 강해요. 그럼 일주가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인성을 쓰는 거예요. 목도 좋아요. 그런데 지지로운은요, 해자운은 안 좋죠. 천간으로는 뭐가 와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이 제일 좋은 운은 갑인을며 대운이 최고 좋았을 겁니다. 말년운이 좋았죠. 두 번째가 이제 상관 폐인격이에요. 이런 거는 일주가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상관 폐인이잖아요. 그런데 운은 관살운도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 상관이 강하니까 인성을 쓰니까 살도 가도 살인상장을 하니까 좋죠. 인은 역시 길하죠. 상식도 불에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와도 눌러준다라는 것이죠. 재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요, 상관과 재성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건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절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재성은 들러리고 인성을 쓰겠죠. 그러면 운이 이렇게 해서 재다 하면은 대인했을 때는 운이 조인, 인성을 돕는 대로 가고요. 그리고 인이 많아서 재가 약하다라고 하면 운은 재조, 재성을 돕는 대로 하려면 좋다. 운을 보는 거예요, 운을요. 좋다라고 보시죠. 자, 우리 네 번째 사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관에서 용살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살과 인은 같이 써요. 상관격에서요. 일주가 약하니까요. 인은이 가장 좋고요. 상식운도 역시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주가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상식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가 강하니까 또 받아줄 수도 있고요. 인성이 있으니까 끝을 막아주고요. 그러나 잡관, 살을 쓰고 있는데 관이 끼면 비길, 아름답지 않다. 홍제, 재성을 만나면 위험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설하고가 떡하니 이걸 하나 이제 들고 왔습니다. 최귀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귀비명이라고 했죠. 아마 다음에 하강로 사주가 있기 때문에 하시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데다가 또, 이게 또 남자로 착각을 해서, 대운도 역시 남자운으로 역행으로도 해놓고, 뜨끈히 천연덕스럽게 역행 대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걸 보시죠. 참, 설하고의 그 뻔뻔스러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관겸 투 살인했다. 상관격에 겸해서 투 살인했다라면 역시 신강 신약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약하면 용인, 인성을 써서 부신,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
마치 하기비명이 그렇다는데 이 하가 아니라 최기비명이에요. 본편에선 분명히 최기비명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상관이 강하죠? 금수상관이죠? 이러니까 뭘 써야 돼요? 인성을 쓰려니까 여기 더 힘이 정확하게 좋네요. 병화는요, 천간으로 있으니까 이거 수국화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임계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신금은요, 들어오면 좋아요. 왜? 일주가 약하니까 일주 도와주잖아요. 무기토음도 좋아요. 왜?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으로 도와주니까 괜찮죠. 네, 지지로 이렇게 화운으로 흘러서요. 물론 이 화운에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금수 상관 희경관으로 이때는 관성의 기운이 좀 뻗어 올라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귀비명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운입니다. 자, 설하고는요, 대운을 권명으로 착각했는지 역대운으로 아래같이 잘못 적어놨다. 저 아래에 있으면 또한 최기비를 하기비로 했다. 이거 저 밑에 하강로가 있어서 아마 하시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엉성한 중주다라고 했어요. 남자를 착각하고 또한 배운 설명도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설하고가 떡하니 이렇게 남자운으로 해서 여군으로 적어놓고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경금기설이 경금기가 설이 돼서 약하다. 맞죠? 이게 수체니까요. 경금이 설이 되니까 약하죠. 그래서 용인하죠? 재상, 인성을 써서 어떻게 된다? 상관을 제한다라는 거예요. 재상 부신하죠? 네, 맞습니다. 일주로 도와주고 있어요. 11월에 금수라 기수기한이라고 해서 기가 이게 쓸쓸할 숫자입니다. 기온이 쓸쓸하고 또한 춥다. 용화조, 화를 써서 조가 일어나야만이 되고, 즉 금수상관 희경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해서 생인, 인성을 또 쓰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좀 화가 인성을 생하고 있죠. 생인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관인상생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건 살인상생입니다. 연상의 인수두경에서요, 이 유년, 을의 파인, 이거 보세요. 지금 인성을 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 설명하는 걸 좀 봅시다. 출신은 비록 아름답지만 유년에는 필극고고 반드시 아주 극히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간목이에요. 플러스 기토를 합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성으로 변하죠. 재성이 화해서 인성으로 변했다. 그래서 수루 이때는 좋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루는 인지라 좋다. 차 10년은 아름다웠다. 이 수루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임계 식상운은 어떻게 했나? 이때 안 좋죠. 저 병화를 끄니까요. 그러나 인수가 회복해서 무해. 요게 인수가 극을해서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극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병화부터 불나고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역대운으로 흐르면요, 남자 사주로 이렇게 흐르면 썩 좋은 운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수운이 이렇게 금수운이 같이 오니까 물론 일주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썩 좋은 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운도 엉뚱하게 적어놓고 천연덕스럽게 해석합니다. 이 사주는 상관이 설기가 심해서 심하게 경금일주가 약해진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인 명작적 이론으로 인성을 써서 상관을 제하고 일주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11월에 금수는 선을 하고 먼저 화를 써서 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수상관격의 희경관으로 했는데 설하고는 을해대운을 불미하고 갑술대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쭉 추명하고 있죠. 그래서 금수중투로 화가 연식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있네요. 자, 봅시다. 최기비명을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예.
이거 채자만 해서 나오면 안 되죠? 네, 여기서 채 길이가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화가 용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신호는요, 용신 하나 잡아줘서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러나 일주의 기운은 도와주고 있고요. 사우는 미토가 오히려 이제, 좀 막아주고요. 온도 좋아요. 이 지는 경전대원은 안 좋네요. 이렇게, 정축, 차도는 정축이기 때문에 축구는 안 좋습니다. 힘려 좋고요. 이 정도는 일반적이에요. 괴비 정도 하니까요. 억지로 시집 보낸 거죠, 뭐. 왕비가 아니니까요. 후궁이죠, 후궁. 네. 이 하강로에 하씨가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또 하악 기부에다가 착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화토 상관격이에요. 네, 이 정화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토 상관격은 맞습니다. 네. 자, 본편에 하강로 조다. 천관, 명감에 있나봐요. 아마 명감에. 저는 명보라는 책을 갖고 있죠. 네, 맨날 고대. 네, 명보예요, 저는. 네, 수, 살인, 변경. 네, 살 있고요. 어디가 있어요? 인이 어디? 여기 여기 있네요. 이건 화체예요. 일주가 강합니다. 이거 살 써야 돼요. 그래서요, 신강 인왕하다. 이거 제대로 말 잘하네요. 인수왕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신강 인왕하다는 건 인목, 인목, 인목 두 개에서 인수가 강하다지만요, 이 정미월은요, 정화가 위로 투출했기 때문에 미토가 어떻게 됐다? 하화한다라는 거예요. 화가 강하다. 그래서 미는 목고예요. 목고죠. 예, 목고예요. 정임합하고 화목을 했다. 그러나 좋습니다. 화목을 했다 치고요. 하월의 화토는 비, 용, 수, 윤토. 그러니까 수를 써서 윤토가 아니면 조화의 기후가 불가하다. 예, 수를 쓰라는 거예요. 예, 수를 쓰라. 예. 그래서 갱희 반가운 것은 진이 수고, 진토에 수고가 있어서 후석도 습토예요. 가히 설 병화지기, 병화의 메마름을 설하고 했다. 예, 설하고 있어요. 임수지근하고요. 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로 가용야라고 해서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진토는 습토니까 쓰고요. 임수토는 못 씁니다. 무비토는 임수로 극하죠. 그래서 운은 금수로 흘러서 좋습니다. 이 사주는 아주 강로, 하강로라는 거 아마 저걸로 얘기하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문 정도 되는 종칭을 하는 거죠. 벼슬에 강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횡, 유경, 임자, 개축 좋아요. 금수, 제설지향이를 자연히 부기가 되었다. 겁인과 식상은 고르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지만 식상은 괜찮습니다. 화생토, 식상은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습토는 좋습니다. 이 축토는 좋습니다. 논 상관절에서 상관이 용살인해서 이는 이 작자 아름답다. 상관 역시 형통하다는 문구를 증명하는 사제로 화강로에 놓는 거. 좀 어려운 사직으로 격국론은 차치하고 차치 하나만은 저 화토 상관격인데 그래서 화가 6.7이에요. 목이 5.3이고요. 하체 수금 용도예요. 좋습니다. 화강로 명을 보겠습니다. 명보에 나왔군요. 아마 신해청 선생도요, 명보에서 많이 참견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나오네요, 가방요. 예, 좋습니다. 사실 끝내줍니다. 지금 승전에서는 62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개축. 그러나 이 갑인되는 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체니까요. 화목이 강한데 목화가 들어오면 끝나죠. 70에
종료를 할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관격에 오를 쓴다. 화토상관에서는, 그러니까 화토상관에서도 목화상관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술을 희신으로 하고요. 용신 희신으로 하고요. 겨울에 금수상관은요. 우선 조를 우선해서 화를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국론도 역시 조론을 보고 있더라. 신해철 선생은요. 맞습니다. 네, 그럼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